제가 아무래도 아동미술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도 똑같은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만나면은 이제 학원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뭐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 학원에 대한 얘기, 아이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저희 학원에만 선생님 교육이라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걸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며 근데 원장쌤은 왜 그걸 하는 것이며 그런 것까지? 그런 것들 그래서 꼭 한번 와서 뭐 배워보고 싶다. 근데 집이 너무 멀어서 아쉽다 뭐 그런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한번 고민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뭐 첫 번째 고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고민은요. 한 색깔만 고집하는 아이에 대한 고민이에요. 모든 그림에서 빨강이랑 검정 조합만 쓴다든지 아니면 색깔 한 가지만 고집하는 아이. 색을 한 가지만 고집하는 친구들이 유치부 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차츰 초등학생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아이들은 점점 없어지는 게 맞아서 사실 학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실 때는 일단은 저는 존중을 해주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엄마들은 남자아이들이 막 검정색으로만 막 그림을 색칠한다거나 그러면 우리 아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고 빨간색만 막 하니까 왠지 피 색깔 같잖아요 이러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 아이가 왜 한 가지 색만 고집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상황 파악을 해야 돼요.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해결책이 이렇게 쭉쭉 나올 텐데 상황 파악을 한다고 하면 왜 빨간색을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이가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츰차츰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 이 색이 약간 세 보이는 색인가? 뭔가 선명해서 좋은 건가? 그래서 이 색이 좋아, 이 색이 좋아? 이러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퀴즈를 내면서도 약간 가늠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빨강색이어서 저는 빨강색을 좋아해요 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공감은 너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빨강색이었구나 그래서 너가 빨강색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줄 수 있을 것이고 빨간색들이 많아서 원래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색이에요 하고 그거에 집착을 하는 경우라면 너는 빨간색 소품이 많다 보니까 빨간색이 익숙하구나 라고 공감을 해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상황 파악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공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선생님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는 세 번째 단계인데 색을 고집하는 아이에게 그거를 말고 다른 색을 쓰게 하고 싶은 학부모님의 바람이나 선생님의 바람이 있을 거예요. 왜 얘한테 빨간색 말고 다양한 색을 쓰게 하고 싶지?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너는 어릴 때까지 계속 빨간색을 많이 써왔잖아. 선생님도 어릴 때 되게 민트 되게 좋아했다? 민트색만 보면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마음껏 쓰고 할 때도 맨날 민트색만 골라서 사고 그렇게 했었지. 어느 순간 조금 지겨워지는 순간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색도 한번 해봤더니 이것도 약간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조금 바뀔 수가 있더라고. 나는 너도 나중에는 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거는 사람 취향이지만 취향도 바뀌는 거거든 이라고 말을 해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얘가 다양한 색을 쓰기를 바라는 이유가 한 가지 색만 쓰니까 그 색으로만 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 다른 것들을 이제 표현할 때 조금 더 다양한 색을 쓰면은 훨씬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이렇게 색칠해보면 훨씬 더 선명해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분위기를 더 잘 나타낼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색을 써보면 네가 표현하는 것도 훨씬 다양해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너가 다양한 색을 좀 써보는 걸 시도는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너를 생각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충분히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합의 또는 정리 뭐 이런 개념인데 그럼 우리 앞으로는 빨간색 플러스 다른 색 한번 써보기로 할까? 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상황 파악, 공감, 선생님 마음 전달, 그 다음 정리 이렇게 다 하루에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 아이가 있을 거고 고집이 엄청 완강해. 아직 이런 서로 공감하고 마음을 전달하고 알아듣고 이러기에는 아직 뭐 어린 4, 5살 친구라든지 6살도 뭐 이해를 아직 다 완전히 못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하루에 이 1, 2, 3, 4단계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상황 파악도 하루에 어려울 수 있겠죠. 특히 1시간에 어려울 수 있겠죠. 한 번씩 넌지시 물어보는 거야. 너는 빨간색을 참 좋아한다.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읽어주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너는 빨간색을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되게 빨간색 되게 좋아하나 보다. 많이 쓰네? 이렇게 그냥 그 상황을 읽어주면 지금 가정은 고집이 세고 말을 잘 하지 않는 소통이 끝까지 전달되기 가장 어려운 케이스.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고 고집이 엄청 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쳐다볼 거야 한번. 쳐다보지 않을 수도 있어. 맞아. 그렇게 말해도
쳐다도 안 볼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또 만났어. 근데 와 너가 쓴 빨간색이 왠지 선생님이 보기에는 되게 강렬해 보인다, 세 보인다 이렇게 또 던져봐. 근데 반응이 별로 없어. 너 가방도 빨간색이고 양말도 빨간색이네? 이렇게 쳐다봐. 그러면은 이건가? 이렇게 좁혀나가면서 그 어떤 이유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에게 물어봐도 좋아요. 그냥 왜 빨간색에 집착하게 됐는지 어머님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그랬는지 이런 자세한 것들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추측이 가장 강한 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로도 또 단정을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꼭 확인을 해보고 그 반응들로 인해서 네 저는 그래서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뭐뭐뭐 때문에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떠보고 하면서 그 반응과 관찰과 여러 가지에 쌓이는 그 정보를 통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 파악도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상황 파악이 되면 공감은 바로 할 수 있겠죠. 근데 공감을 한 번 한다고 해서 너가 센 색을 좋아해서 빨간색을 좋아하는구나 이랬다고 갑자기 그 말하지 않던 고집 세던 아이가 맞아요 선생님 제 마음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감도 이제 계속 해주는 거야. 똑같이 너가 이 캐릭터 좋아해서 그러구나 이런 말도 해주고 이제 마음으로 친해지는 거죠. 공감을 해주면서. 그러면 어느 순간 조금 더 선생님을 많이 쳐다보게 되고 많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조금씩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의 생각과 마음을 조심스레 하나하나씩 전달을 하면 됩니다. 조심스레라고 해가지고 네 선생님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하라는 말은 너무 그거를 계속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툭툭 던지듯이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아이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조금씩 생각이 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파악을 하고서 공감을 말로도 필요하지만 그냥 실제 상황에서도 많이 그거를 같이 동조해준다고 해야 되나? 함께 즐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실제로 내가 말로 공감하는 거랑 실제로 행동으로 같이 즐겨주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 느껴지는 공감대 형성해서. 그러니까 빨간색을 좋아해? 그러면 빨간색 뭐 매직, 사인펜, 색연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너가 좋아하는 빨간색 이렇게 많아. 이걸로 한번 멋있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즐겨준다거나. 빨간색에도 뭐 조금씩 검정색을 타면 이런 빨간색이 되고 조금 밝은 색을 타면은 뭐 약간 주황빛 또는 빨간색이 되고 이런 빨간색의 종류들을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 빨간색 내가 좋아하는 빨간색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해주세요. 그것 또한 공감. 그래서 이게 길어질 경우에는 특히 그런 액션에 대한 공감도 꼭 필요하겠죠. 이게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만에 이게 1, 2, 3, 4단계로 다 이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조금 더 루즈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구는 어떻게 대처했대요? 아이에게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강해 보이고 선명해서 좋다고 했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쓰던 색을 쓰게 놔뒀고 예를 들면은 한옥집을 칠할 때 원래 한옥집 색은 이런 색이니까 이런 것도 써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해준 정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상황 파악은 제대로 됐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상황 파악을 제대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공감을 해줬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면 강해 보이고 선명해서 좋아하는구나. 내가 느끼기에 강해 보이고 선명한 색은 이런 색인데 사람마다 다르다. 그치? 강해 보이는 거 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강해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면 되는데 한옥집이 어떤 색이라고 말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한옥 사진들을 이렇게 뽑아놓고 여기서 어떤 색이 제일 많아 보여? 이렇게 물어보고서 이제 그 아이가 그거를 답을 찾게 해주는 게 좋겠죠. 한옥집은 이런 색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것보다 한옥집 어떤 색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조금 연한 색들이 많네? 라든지 막 다양한 한옥 보여준 다음에 아이가 직접 뭔가 찾게 하는 게 되게 괜찮아. 한옥집이 이런 색이잖아 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니까 한옥집이 그런 색인가 보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진짜 보니까 다른 색도 많이 보이네 를 먼저 스스로 깨달으면은 뭔가 또 다르고 그쵸. 그리고 고집이 있는 아이들이 누가 뭘 하라고 했을 때 제대로 바로 따르는 경우가 잘 없어요.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거든. 자기 취향이 있고. 그게 확고한 친구들은 그렇게 말할수록 더 반감만 살 뿐입니다. 선생님
생각을 전달할 때도 아이한테 물어보고 아이가 찾게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 맞네 너 말이 맞구나. 그러면은 이런 색이니까 이런 색도 좀 써보면은 지금은 한옥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너가 굳이 빨간색이 좋으면 빨간색을 쓰면서도 한옥스럽게 약간 그런 분위기 나면 어떨까? 라든지 그것도 약간 안 먹힐 것 같다. 그러면은 너가 좋아하는 빨간색을 써서 엄청 선명하고 강해 보이는 그런 한옥집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말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정리는 아이가 뭐 빨간색 말고 플러스적으로 뭐 검정색을 썼다. 그러면 오늘은 검정색을 더 플러스적으로 썼으니까 다음번에는 다양한 검정색을 써보자 라든지 조금씩 넓혀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괜찮겠어 어때? 이렇게 물어봐주고. 저는 그래도 빨간색이 좋아요. 그래? 그러면 아직 빨간색을 너가 한참 많이 쓸 때가 보다 우리 그럼 빨간색 더 많이 써보자. 그리고 나중에 다른 색 쓰고 싶을 때 말해 선생님이 다른 멋있는 색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너한테 보여줄 날을 기대하고 있어. 그런 말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고민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아이예요. 선이 조금만 삐뚤어지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종이가 구멍 날 때까지 막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그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머님들도 그런 거에 고민하시는 어머님들 많이 계시고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아이들은 왜 그럴까? 상황 파악을 먼저 해보면 그냥 삐뚤어지는 게 싫은 거겠죠. 이유는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하는 이유가 전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내가 추측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아닌 경우가 빈번히 있어요. 고정관념을 갖고 또 접근을 하려고 하면 소통이 막힌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이미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걸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항상 열어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네요.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서 이만큼 그렸다가 이거 보여주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그날 걔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았을 수도 있어. 항상 그렇게 하는 친구는 자신감이 없던지 아니면 진짜 조금만이라도 튀어나온 걸 용납하지 못하던지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이 제대로 파악이 됐다. 여러 정보가 쌓여서 이제 얘는 진짜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금만 삐쳐나가는 것 자체를 용납을 못한다 라는 게 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해줘야겠죠. 그래 맞아 나도 어릴 때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너무 짜증나는 거야. 속상했어. 왜 나는 이렇게 똑같이 동그라미가 안 되지? 그런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뭐 애기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래서 막 보여줘요. 희한하게 막 이렇게 동그라미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웃어. 보통은 웃어. 에이, 저는 어릴 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한다. 저는 2살 때부터 동그라미는 그렸어요. 한다든지 뭐. 분위기가 유해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선생님은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어느새 동그라미 이렇게 잘 그리게 되더라고. 근데 이 선생님이 동그라미 못 그린다고 계속 막 요만큼만 그리고 지우고 요만큼만 그리고 지우고 이렇게 했으면 선생님은 동그라미 완성하는 법을 아직도 몰랐을걸? 라고 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너가 똑같이 그리고 싶은 게 있는데 똑같이 그리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야. 왜냐면 아직 우리는 연습 중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지금보다 10년 뒤에 선생님 그림을 훨씬 더 잘 그리게 될 수도 있어. 왜냐면 나는 지금도 틀렸지만 계속 연습할 거거든. 이런 것 때문에 우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그냥 울먹울먹 거리면 그날 울고 뭔가 딱 그 계기가 되는 그런 포인트로 잡는 게 사실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울 것 같다 이런 게 오면은 이제 일부러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냥 말을 해줘요. 너가 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다. 관대해졌으면 좋겠다.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100점 중에 80점이 있대. 80점도 난 용납 못해. 진짜 100점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내가 80점이라도 오늘은 80점이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아 이렇게 하고 조금 넘어가지고 스스로를 좀 봐주면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80에서 85, 90, 100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100점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똑같이 안 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조금 너 자신에게 조금 봐줘라. 선생님이 보기에는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이쁜데 너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게 너무 선생님은 속상하다. 선생님 마음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협의하듯이 의견을 항상 물어보는 게 좋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자.
보다는 결론은 앞으로 뭐 하자가 나와야겠지만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은 걔도 이제 울었거나 아니면은 감정이 금방 막 이렇게 짜증이 올라왔는데 그게 갑자기 확 괜찮아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조금 틀려도 좀 넘어가주기로 할까? 너가 너 스스로를 좀 봐주기로 하는 게 어때? 제안을 하면 아이가 네, 그 친구는 어떻게 대처했다고 하나요? 친구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 아이에게 일단 연필을 연하게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줬더니 큰 형태를 잡을 때는 연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선생님이 형태를 잡아줬고 아이가 뭔가 선생님들의 완성도 높은 그림들을 보면서 자기의 이상향이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미술에 대해 욕구가 강한 게 느껴져서 뿌듯하다고.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너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선생님은 너무 보기 좋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약간 이렇게 막 대충 하는 애들도 있는데 너는 꼼꼼하고 하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칭찬을 해줄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칭찬을. 근데 일단은 여기 선생님이 질문의 제목은 완벽성을 추구하는 아이인데 그 상세 내용을 들어보면 연필로 이렇게 막 하다가 지우는 아이여서 연필을 연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완벽성과 그거에 대한 대처는 굉장히 지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완벽성을 추구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완벽성에 대해서 이제 아이와 공감해주고 선생님 마음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는 그 상황에 맞는 대처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이 보기에 걔가 막 열심히 하려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물론 뿌듯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까 그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막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엄청 건강한 정서는 아니거든요. 성취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요해요. 살짝씩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뿌듯하게 지켜보고 이렇게 지켜봐줘야 돼요. 어머님들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하면 이거를 조금씩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순서대로 해서 완벽을 추구하는 아이한테 조금 더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기 위한 어떤 교육적 대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고민입니다. 남자아이들이 많은 수업 중에 갑자기 뭔가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인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네. 그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죠.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남자아이들이 막 여러 명 모여있는 순간에 어떤 한 아이가 주도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그 친구들이 같이 막 웃으면서 동참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테고 또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어떤 막 자료나 이런 걸 보고서 비너스의 탄생 이런 거 보면 야채가 있으니까 그림에 그런 걸 보고 이야기가 시작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케이스가 많은 경우를 예로 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친구가 먼저 그 얘기를 꺼내고 다른 친구들이 맞아 이러면서 막 같이 웃고 키득키득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것. 그런 경우에는 너네 지금 이 얘기 하는 거 너무 재밌나 본데? 무슨 얘기인데? 해봐봐. 뭐 선생님한테도 얘기해줘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들었을 때 너가 이거 얘기를 되게 재밌게 하네. 재밌게 하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재밌나 보다. 너가 말하면 다 웃고 지금 난리가 나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을 거고. 왠지 하면 좀 그럴 것 같은 이야기를 너네끼리 막 하면 그렇게 재밌겠지. 나도 어릴 때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되게 많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키득키득하고 이런 거 되게 재밌었거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공감을 먼저 해주면 아이들은 이 선생님 반응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겠죠. 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 마음과 생각을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너네가 지금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너네끼리 하면서 막 웃고 떠들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조금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 또는 선생님이 근데 조금 그렇게 하니까 당황스럽네. 그런 성적인 얘기들을 남자의 친구들이 특히 즐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자 친구들은 그런 거 들으면 좀 진짜 불쾌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선생님조차도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너네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빠질까봐 선생님 사실 살짝 불안하기도 하다. 라든지
그런 마음을 전달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느끼는 그 감정과 우려되는 점을. 그래서 선생님은 너네가 뭐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나 어른들 없으면 또 친구들 만나서 할 거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너네가 밖에 나가서 그냥 너네끼리 있을 때 얘기하는 거랑 지금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부분이니까 너네가 나중에 나가서 얘기를 하되 지금 수업 시간에는 그런 얘기 이제부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설정 들어가는. 그게 이제 한계 설정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마음과 생각을 전달을 충분히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그 단계에서 선생님 마음 전달과 함께 한계 설정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한계 설정이라는 거는 이건 되고 이거는 안 돼 라는 거를 확실하게 한계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는 말이 단호하다기보다 눈빛으로 확실하게 안 돼 라는 거를 전달을 잘 해줘야 돼요.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안 돼. 그게 한계 설정이 되냐고. 웃으면서 얘기 공감해주고 할 때는 부드럽게 하다가도 한계를 설정해줄 때는 그렇게 하는 거는 선생님 되게 곤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앞으로 안 될 것 같아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말고도 다른 얘기를 할 때 한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반가운 마음도 선생님 알겠으니까 한 1, 2분 정도 그런 얘기 하는 거 이제 지나치면은 선생님이 안 된다고 이렇게 신호를 줄 테니까 너네도 알아서 알아채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어때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너네 마음도 알아줬고 선생님 생각도 얘기했지.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먼저 던져서 애들이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죠.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게 내가 아무리 자세히 얘기를 해도 그냥 잔소리겠거니 하고 이렇게 흘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한 번 더 꼭 확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선생님이 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했지? 하면은 그냥요. 선생님이 그런 거 따르는 거 안 좋아하니까요. 약간 생뚱맞은 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실컷 있어요. 얘기는. 실컷 그 뭐 자세히 다 설명을 했는데 5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선생님이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했어? 수업에 방해돼서 안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뻔한 자기들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잔소리를 기계처럼 말을 하기도 합니다. 황당하게도. 그러면 선생님은 수업에 방해되기 때문만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씩 다시 짚어주는 거죠. 선생님 분명히 너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한다고 했어. 그치?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되지만 이렇게 하는 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하니까. 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황을 일단 들을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어떻게 대처했다고 하나요? 친구는 일단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너네는 그런 얘기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 그래도 수업 중에 할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반에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대요. 좀 내성적이고 조용한 친구가. 그래서 그 학생한테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생겼다. 남자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선생님도 여자니까 여자로서는 뭔가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런. 그럴 수 있죠. 그냥 특히 이제 20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 상황이 여자로서, 그러니까 이때는 갑자기 선생님보다는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황스러운 마음을 아까 선생님 마음 전달할 때 꼭 얘기를 해주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되 거기서 교육적인 스킬이 뭔가 플러스 된다고 치면은 아까 얘기했던 상황 파악도 해야 되고 공감도 해줘야 되고 그런 다음에 내 감정을 전달하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나와야지 이제 교육적인 대처가 되는 거겠죠. 아까 얘기했던 거 보니까 상황 파악은 아직 뭐 확실히 되지 않은 그냥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 얘기가 시작됐는지나 어떤 아이가 먼저 시작했는지나 왜 그 얘기를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된 상태인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공감은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감정은 전달을 했고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이제 얘기가 안 됐던 거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대처를 하면 이게 이 소통법에 이름을 붙인 게 다된다 소통법이에요. 다된다 소통법. 왜냐면 다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아이들에게 제일 쉽게 잘 들어맞아요. 아이들은 솔직하고 조금 더 열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른들보다는 훨씬.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걸 막 머리 아프게 처음에 생각해가지고 막 해도 잘 안 변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막혀있는 사람들이 많은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도 실패하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 소통하는 거 진짜 힘들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이대로 인지를 하고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그냥 다 풀려요 거의. 전 이제 100%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된다 소통법으로 이름을 붙였고요. 이거는 뭐 학부모님들을 대할 때도 주변에 친구들, 지인, 가족들, 남자친구, 남편 다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소통법이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내 사생활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감정이 막 격해지면 이 순서대로 지금 바로 떠오르기 쉽지는 않죠. 맞아. 근데 이제 내가 소통을 하려고 한다면 이 순서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성을 차리고. 그리고 내 마음, 내가 왜 이렇게 화났지? 또 잘 생각해보고.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상대방만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알아야지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세 번째 단계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채야 되고 그 마음을 이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을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고 공감하는 그런 과정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기 자아에 대한 정서도 챙겨가는 그런 다 된다 소통법입니다. 심리적인 접근법이죠. 진짜 내가 왜 화났지? 뭔가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당황하지? 이렇게 짜증나지? 그거를 생각 한번 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별로 다음번에 또 한번 고민을 받아서 아직 많이 쌓여있거든요. 고민은 많이 쌓여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소통을 잘합시다. 이게 아닌가? 너무 캠페인 같았어. 이제 좀 영상을 끝내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 영상을 보고 정말 약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을 때 영상에 나온 대로 말을 하고 영상에 나온 대로 대처를 했어요. 똑같이. 근데 사실 모든 상황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냥 이런 말씀드렸던 틀을 기반으로 한번 소통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게 꼭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한번 꼭 고민되는 일이 있으시면은 지나갔던 일이라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완전히 체득하려면 우리도 사실 선생님 교육할 때 6개월, 1년 막 얘기했었죠. 그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옆에서 밀착해서 계속 생각하고 계속 교육을 했었어도. 근데 이게 한 번 되고 나면 쭉 남아있는 어떤 큰 좋은 양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연습할 때는 상황 파악을 내가 잘 해야 되는 게 우선이니까 상황 파악을 하려고 먼저 그냥 그 1단계부터 계속 해보고 두 번째부터 공감 어떻게 해야 되지 해보고 그다음에 차츰차츰 그 단계를 넘어가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된다 소통법이 머리에 거의 이제 심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일상생활에서 뭔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번뜩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놀랬던 적이 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고깃집에 갔었어요. 근데 영상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아버님이랑 아이랑. 근데 애가 막 막 울면서 아빠 없으면 양치 안 할 거야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버님이 되게 단호하게 아빠 지금 일하는 중이라고 했지? 그러면서 오늘 할머니랑 양치 안 하면은 아빠가 도깨비한테 전화하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딱 마음속 저거 아닌데 그러니까 애가 더 크게 울어. 아니야 나 그러니까 으아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깨비한테 전화할 거야? 양치할 거야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울고 뭐 진정이 안 되고 결국 혼나고 그냥 끊어버리는 상황이 생겼었는데 그냥 번뜩 드세요. 일단 공감부터 해주시지. 그러니까 아빠가 오늘 갑자기 늦을지 몰랐던 거잖아요. 맞아. 맨날 같이 양치를 했었는데 양치하고 자야 돼. 근데 아빠가 안 와. 그래서 갑자기 뭔가 애한테는 상황이 당황스러우니까 먼저 오빠가 원래 오늘 회사 일이 늦어져가지고 미리 말을 못했네. 아빠는 오늘도 양치할 줄 알았는데 오늘 갑자기 할머니랑 해야 돼서 좀 놀랐겠구나. 뭐 이렇게 말을 해줄 수도 있는 맞아. 거고 공감을 먼저 해줬다면 끄덕끄덕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리를 해야죠. 너무 아빠랑 양치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오늘은 할머니랑 양치를 하고 내일부터는 꼭 아빠랑 하자라든지 정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속상한 마음도 좀 읽어주고.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상황은 없길 바랍니다. 안녕. 안녕.